Amo negli lieti calici che la bellezza infiora e là fuggevol ora si inebriavol. 로마 여행 중에 비가 온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판테온입니다. 마치 미술관 속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기분이라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카페입니다. 가장 돌로미티에서 아름다운 절경 중에 한 곳이니까요. 꼭 그것까지 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아끼고 엄선했던 사진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렌체는 천재들의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천재 예술가들이 만든 꽃의 도시를 만납니다. 무엇보다 뷰. 피렌체를 더 아름답게 하는 명소들과 토스카나의 별미를 진짜 완벽합니다. 완벽한. 중세 골목에서 마주친 와인 창문의 비밀은 뭘까요? 그곳에만 있는 풍경을 찾아 토스카나로 갑니다. 이탈리아는 정화처럼 길게 뻗은 지형으로 각 지방마다 고유의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마지막 여정은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마음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그곳 토스카나 주로 갑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하고 비옥한 땅. 토스카나의 드넓은 구릉지대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국가에서도 손꼽히는 농업지역으로 여기 오시면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농가민박 아그리투리스모입니다. 여기 토스카나 지방을 여행하시면 뭐 호텔도 좋지만 이렇게 농가 민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를 묵으신다면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아그리콜투라, 관광을 뜻하는 투리스모가 합쳐진 아그리투리스모는 이탈리아의 진짜 농가에서 머물며 전원 생활을 경험해보는 여행입니다. 예전에는 여기 이제 농가민박이 컸던 이유가 많은 이제 일꾼들이 필요했죠. 함께 모여서 일하고 이렇게 농사일도 했는데 지금은 이런 큰 집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집들을 개조해서 여행자들에게 대여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불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보내는 밤. 하룻밤쯤은 이렇게 분주한 여행 일정에서 잠시 빠져나와 하늘의 색깔과 대지의 향기에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와, 그라제. 이게 그 시골만의 그 정치가 있습니다. 음식도 굉장히 그냥 신선하기 때문에 그 투박하지만 되게 맛있어요. 농가민박의 아침 식사는 토스카나식 슬로우 푸드입니다. 소박하고 건강한 자연의 맛으로 상쾌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햇살 좋은 아침은 산책하기 좋은 시간. 멀리 갈 것도 없이 문만 열면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죠. 구릉지대에 농가 민박 한 채 그리고 사이프러스 나무, 이게 이제 가장 토스카나적인 풍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토스카나에서는 바쁘게 다니는 것만큼 어리석은 여행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물러 쉼이 곧 진정한 여행이 되는 곳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만큼은 꼭 들러보시길 추천합니다. 인생샷 건질 수 있는 근사한 촬영 명소가 들판 곳곳에 있거든요. 여행을 추억하는 데는 또 사진만한 게 없잖아요.
토스카나 지방, 특히 이 말도르차 지방에 제가 아끼고 엄선했던 사진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그림 같은 S자 모양의 사이프러스 길이 흐르는 이 포인트입니다. 이곳은 몬탈치노에서 시에나 가는 길에 만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부드럽게 물결치는 토스카나의 구름 사이로 바늘땀처럼 촘촘히 놓여있는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 가로수길은 주로 농가 민박 입구에 조성되는데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길에 접어드는 순간부터 여기 토스카나를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정말 가슴이 탁 트입니다. 이 지평선을 바라보며 이 토스카나의 강한 바람을 맞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경험이네요. 아우, 너무 시원하네요. 강렬한 햇살과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꼿꼿함을 잃지 않는 나무. 사이프러스는 고대부터 지중해 지역에서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로 통했습니다. 파괴와 정복에 익숙했던 나폴레옹조차 도로 건설 중에 만난 오래된 사이프러스 나무만큼은 베지 못하게 했다죠. 저 뒤쪽에 보이는 마을이 몬탈치노라고 와인으로 아주 유명한 마을이거든요. 그 몬탈치노를 가는 길에 이렇게 동그랗게 심겨진 토스카나의 상징 사이프러스 나무 군락지를 볼 수 있습니다. 토스카나에 오시거든 이 아름다운 사이프러스 길을 거닐며 풍경의 일부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11월) 초에 지금 이 토스카나 지방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토스카나 지방이 가장 아름다운 시즌은 3월 말부터 5월까지 이 초록의 그 아름다운 융단들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야생화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말부터 6월까지는 황금들판,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일렁이는 아름다운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발도르차 평원에 있는 촬영 명소 중에서 여행자들에게 가장 유명한 곳은 여길 겁니다. 로마 제국의 검투사 이야기를 다룬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배경이 됐다는 어느 농가인데요. 하지만 여기 가시기 전에 팩트 체크를 확실히 해보셔야 합니다. 엉뚱한 집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Yeah, this house. This house. Gladiator. Oh, Yeah, this thank house. you so much, sir. This is where real the movie was taken. But Thank you. actually, you cannot enter this private house. Thank you so much. No worries. Have a good day. Okay. Thank you. Bye, sir. Bye.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여기를 영화 글래디에이터 촬영지 막시무스의 집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잘못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제 영화 글래디에이터 촬영지는 여기서 한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진짜 막시무스 장군의 집으로 가볼까요? 사람들 많이 있죠. 이탈리아 사람들이에요. 다 나폴리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그 유명한 글래디에이터 실제 촬영지, 여기가 그 막시무스 집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그 주인공은 가족을 잃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팔려가고 그리고 검투사가 되죠. 그 중요한 배경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유지다 보니 아쉽게도 이렇게 잠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멀리서 살짝 보는 걸로 만족해야 하지만 영화의 여운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여기까지 찾아오는 여정도 토스카나의 즐거운 추억이 됩니다. Ok, tutto insieme. Facciamo una grande foto. Va bene. 좀 전에 제가 길을 알려줬던 가족도 잘 찾아왔네요. Uno, due, tre. Forza Napoli sempre.
Sarà con te. Lusso. Mamma mia. Buon viaggio. Buon viaggio. Ciao, ciao. Angelo bello che quando io ti penso io sento questo shaking very deep in my heart. 이제 토스카나 여행의 꽃 피렌체로 갑니다. 아르노강 유역에 자리한 피렌체. 이 도시의 이름은 꽃이 만발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5세기 무렵 피렌체는 새로운 예술가, 새로운 학문이 태동하는 도시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아름다운 문화가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 중심에 두오모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성당으로 많은 우여곡절 끝에 140여 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피렌체를 흔히 꽃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이 꽃의 도시의 꽃 봉오리에 해당되는 곳이 이 두오모 성당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두오모 성당을 1296년 처음 짓기 시작했던 건축가가 바로 이 위대한 아르놀포 디 캄비오입니다. 피렌체의 건축물 상당수가 그의 손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대 기술로는 이 두오모 성당의 돔을 완성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혜성같이 등장한 남자가 바로 이 남자, 브루넬레스키입니다. 이 사람이 1420년부터 1436년 동안 이 두오모 돔을 완성하면서 이 꽃봉오리는 결국은 아름답게 피어나게 됩니다. 이전 세대의 거장이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해낸 천재. 그는 거의 1000년 만에 고대 로마의 돔 양식을 부활시켜 피렌체 두오모를 완성했고 르네상스 건축 양식의 창시자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 길을 참 좋아합니다. 이 길 이름이 비아 데이 세르비라는 길인데요. 이 길을 딱 걸어가시다가 뒤를 돌아보시면 이 두오모의 아름다운 풍경이 골목사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 매력적인 사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 산티시마 안누치아타 성당에서요.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 건물이 바로 저 두오모 돔을 완성했던 브루넬레스키가 처음으로 설계했던 건축물입니다. 그 피렌체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문이 있죠. 어딥니까? 메디치 가문인데요. 메디치 가문의 국부, 나라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코지모 베키오가 이 브루넬레스키라는 한 번도 건축을 해본 적이 없는 이 금세공업자에게 저 두오모의 완성을 맡기는데 조금 불안했겠죠. 그래서 이거 짓기 전에 시범적으로 이 고아온, 이노첸티라는 고아온을 한번 맡겨봅니다. 그때 브루넬레스키는 전에 없던 건축 방법으로 이 고아온 병원 건물을 완성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건축의 핵심이 뭡니까? 비례, 대칭, 균형이거든요. 이 수학적 비례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건축의 아치들을 브루넬레스키는 이루어냈습니다. 1424년에 완공된 유럽 최초의 르네상스 건축물이자 최초의 보육원. 브루넬레스키에게는 위대한 건축가로 도약할 기회가 되었고 갈 곳 없던 도시의 아이들에게는 따스한 보금자리가 되어준 건축물입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 중인 이 건물에 여행자들이 좋아할 만한 카페가 숨어 있습니다. 이 병원 건물 입장하셔서 왼쪽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걸 타고 5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카페로 올라오시면 회랑을 따라 조금만 걷습니다. 걷다 보면 와, 여러분 감동이죠? 여기 카페는 방송에 나가서 너무 유명해지면 어떡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 사실은 피렌체에 이렇게 멋진 뷰가 있는 카페들은 많습니다만은 뭐 굉장히 사람도 많고 가격도 비싼 곳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사실은 병원 옥상에 있는 카페라서 일단 관광객이 많이 없어요. 관광객이 많이 없고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뷰. 피렌체 두오모의 돔은 어느 각도로 보나 환상적이지만 저는 여기서 보는 전망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여유롭게 커피 한 잔과 즐길 수 있으니 더욱 좋죠. 이 돔이 완성되었을 때 유럽의 지붕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제 극찬을 했지만 사실은 피렌체인들의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원래 이제 이 아르놀포 디 캄비오가 이 성당을 만들 때는 이 정도로 큰 규모로 성당을 지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탈리아 이 도시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탈리아가 분열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로마 제국 이후로 이탈리아는 최대 30개 넘는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 상업 도시, 무역 도시로서 이제 불을 쐈다가 이 불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뭐였겠습니까? 이 성당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피렌체의 라이벌 도시하면 시에나라는 도시죠. 시에나가 너무 아름다운 성당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피렌체 사람들이 야, 우리는 시에나보다 더 크게 짓는다. 서로 이제 더 크게 하다가 이 성당이 이제 원암보다 훨씬 더 크게 설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커지니까 어때요? 이 도움을 완성하는 게 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도움은 거의 100년 가까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당에 미사 보러 갔는데 비가 뚝뚝 떨어지고 또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주변 도시 상인들이 와가지고 야, 피렌체 이거 보라면서 이거 완성 못 시켰다. 피렌체인들에게는 굉장히 이 뭔가 부끄러운 건물이었거든요. 어느새 도시의 애물단지가 돼버린 두오모. 어떤 건축가도 함부로 나서지 못할 때 과감하게 도전한 이가 바로 브루넬레스키였습니다. 그는 로마로 달려가 고대 로마 제국의 건축물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피렌체로 돌아와 400만 장의 벽돌을 쌓아 올려 마침내 모두가 꿈꾸던 붉은 돔을 완성했습니다. 고난의 시간 끝에 브루넬레스키가 이 도움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피렌체인들은 영웅처럼 생각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저 위에 올라가서 일할 때 오르내리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일을 하면서 간편하게 먹었던 음식들이 있거든요. 토스카나 지방은 풍요로운 목초지 덕분에 다양한 고기 요리들이 발달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토스카나식 티본 스테이크입니다. 메디치 가문이 이 성당 앞에서 베풀었던 나눔에서부터 유래된 음식이죠. 그 산 로렌초 성인 축일날 메디치 가문에서 여기 엄청난 양의 고기를 구워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했던 장소가 이곳입니다. 그때 이제 영국 상인들, 영국 사람들이 고기를 좀 더 주세요. 뭘 비프 스테이크로 외쳤는데 그게 이제 비스테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는 유래가 있는 곳입니다. 이 비스테카 피오렌티나는 아주 비싼 고기죠. 왜냐하면 소는 당시에 농기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오모 성당 도움을 짓던 노동자들은요, 이 비스테카 피오렌티나를 만들고 남은 소의 부속 장기들이 있죠. 내장들, 곱창들을 가지고 버거를 만들어 먹었거든요. 그 내장 버거가 유명한 곳이 이 성당 오른쪽에 있는 피렌체 중앙시장입니다. 종교가 곧 생활이었던 당시에는 대성당, 두오모 주변이 도시의 중심이었습니다. 두오모 근처엔 사람들이 모이고 상권이 발달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메르카토 첸트랄레 피렌체의 중앙시장입니다. 1층은 식료품을 팔고요. 2층에는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1874년에 문을 연 피렌체 중앙시장. 토스카나의 풍요로운 목초지에서 자란 신선한 고기들과 다양한 식자재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서민들의 장터입니다. 여행자들에게는 뭘 먹으면 좋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맛집이 모여 있습니다.
두오모 건설 노동자들이 즐겨 먹었던 내장버거 맛집도 여기 있죠. 시장 오시면 뭐 정말 다양한 음식이 있지만 여기 앞쪽에 람프레도또라고 적힌 거 있죠. 내장버거, 곱창버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Buongiorno, allora per noi ce n'era prodotti al sugo, per favore. Piatti e panini. 이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잘려진 이제 소스, 이 토마토 소스에 있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이제 이 바로바로 끓여서 잘라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양념을 넣고 잘 삶은 소 내장을 숭덩숭덩 썰어줍니다. 햄버거에 고기 패티 대신 요 내장이 들어가는데요. 갈아 만드는 햄버거 패티에 비해 내장에 씹는 맛과 쫄깃함이 살아있습니다. 이탈리아 다른 지방에선 흔치 않은 피렌체 전통 간식이죠. Guarda bello questo, questo è ancora più bello, è fantastico. Top. Voilà. 이름과 모양은 생소해도 순대곱창에 익숙한 한국인 입맛에 은근히 잘 맞는 내장버거. 7,000원 정도니까 저렴하고 든든한 한 끼로 아주 괜찮은 메뉴죠. 한 입 먹었더니 그 두오모 성당을 이렇게 지으러 갈 준비가 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참 그 노동자들처럼 저기 저 위에 올라가서 피렌체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겠죠. 네. 이거는 확실히 한국 사람들은 좋아할 맛이에요. 탄수화물과 이 녹진한 이 소고기 이 지방의 이 조화 그리고 토마토 소스까지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아름다운 피렌체도 식후경입니다. 출출한 배도 채웠으니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여기 피렌체에 그 코로나 시대에 다시 부활한 재밌는 와인 창문이 있거든요. 중세 르네상스 이후에 흑사병 시대 때 와인을 팔았던 와인 창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피렌체에 부활한 중세의 풍경입니다. 이런 와인 창문이 만들어진 이유가 흑사병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도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처럼 정말 강한 바이러스가 퍼졌잖아요. 사람들을 좀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했는데 근데 또 이 상업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접촉, 비대면 와인 가게였습니다. Buonasera. Un calice di vino bianco, un calice di acqua per favore. 오케이, grazie mille. 주문을 하려면요, 여기 문이 닫혀 있잖아요. 문을 이렇게 놓고 하면 안쪽에서 문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문이 열 때 이게 종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손님이 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예전에는 카드 계산은 안 됐겠죠. 지금은 카드 결제도 됩니다. Prego, può mettere la carta? Ah, ok, devo inserire questo. Carta vecchia. Meglio, meglio. Grazie mille. Grazie. 와인 한 잔 받으시고요. 네, 저는 오렌지 주스를 시켰습니다. 맛있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받아서 먹는다는 게 좀 색다른 것 같아요. 피렌체에 남아있는 와인 창문은 150개 정도. 그 중에서 몇 곳은 이렇게 빗장을 풀고 여행자를 기다립니다. Cheers! Happy to be here. How did you find the wine window? I saw some friends who were in Florence Yeah. put it on Instagram, and it seemed very cool. Yeah. So when I was here, I wanted to try it out. Ah, okay. So how do you feel? It's one of the special way to drink, to buy Very wine. cool. Yeah. I love that it Yeah. was originally invented to avoid paying taxes. Yes, right, I find yeah. that very funny and Yeah. enjoyable. Oh. And also because of the plague, right? Yeah, so yeah. the fact that with COVID it came back, Yes, it's yeah. pretty interesting. Yeah. It came all the way around in a couple hundred years, I guess. Yeah. 시간을 거슬러 다시 열린 중세시대의 와인 창문. 거리에 소소한 낭만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도시 남쪽 언덕에 있는 미켈란젤로 광장은 피렌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조망터입니다. 물론 여기도 좋지만요.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전망대는 7, 8분 정도 더 발품을 들여야 닿습니다. 여기 끝까지 오르시면 오르신 보람을 느끼십니다. 아, 여러분, 이게 피렌체입니다. 여행자들이 상상하는 가장 피렌체다운 전경은 이렇게 도심에서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때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피렌체의 아름다운 석양을 보기 위해서 미켈란젤로 광장으로 갑니다만은 저는 이곳 산 미니아토 알 몬테라는 곳을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미켈란젤로 광장보다 사람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좀 더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바라보는 이 피렌체의 석양은 너무나 아름답죠. 이 시저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꽃이 핀 모습을 보고 이곳을 피렌체 꽃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그 시저가 보았던 꽃은 없지만 이 피렌체 이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이 예술 건축들이 피렌체의 꽃이 되었네요. 오늘은 토스카나의 산악지대 키안티 지방에 있는 판자노에 왔습니다. 관광지라곤 없는 작은 마을이지만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면 어디선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맛집 때문이죠. 피렌체에서 차량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이 조용한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다리오 체킨이라는 이탈리아에서 아주 유명한 정육업자 아저씨가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거든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성지입니다. 영업시간 1시간 전인데 벌써 문전성시입니다. 이 고깃집이 유명한 이유가 이 주인 아저씨의 인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저씨 원래 직업이 수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잡는 일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먼 직업이었고요. 동물을 사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의 집안 자체가 정육업을 하는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가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를 도축할 때 아저씨가 막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가슴이 아파가지고. 다리오 씨의 철학은 인간을 위한 동물의 희생을 감사히 여기고 헛되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동물의 사육과 도축은 최대한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동물이 남긴 고기는 무엇 하나도 버리지 않고 먹습니다. 네,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크로스티니를 이제 기다리는 동안 먹을 수 있게 준비해 주는데요. 많이 드시지 마세요.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저도 하나만 먹겠습니다. 아, 얘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맛이긴 하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돼지비계거든요. 아, 근데 식감이 그냥 진짜 맛있는 버터 같아요. 동물을 존중하는 정육업자의 식당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아, 이 시골 마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 이 고기 하나를 먹기 위해서 온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혼밥을 즐기는 고독한 미식가 분들은 이 식당에 오시면 당황할 수 있어요. 점심 먹다 보면 수많은 밥 친구들이 생기는 곳입니다. Sei italiano? No? Ah, ok. Da dove sei? Torino. Torino? Ah, città bella. 1인당 50유로, 7만 원 상당의 런치 코스는 모두 5가지 고기 메뉴가 나옵니다. 이제 축제가 시작됩니다. Grazie. Questo chiamina crudo. Ah, ok. Grazie mille. Le verdure.
이게 고기가 있기 전에 이렇게 식전 음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끼안띠 크루도. 그러니까 끼안띠가 이 지역 이름이거든요. 크루도가 날 것. 이 육회가 나옵니다. 신선해서 분명히 맛있을 거야. 고기가 신선하고 맛있으니까 별 양념이 없어서 좋네요. 그러니까 와, 너무 그냥 이 고기의 육향 자체가 그냥 좋습니다. 이 식당에선 레어, 미디엄, 웰던 같은 고기 굽기의 선택권이 손님에게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육업자들이 그날 알아서 맛깔나게 구워주는 고기. 손님들이 할 일은 윤기가 자르르한 이 고기를 몇 조각이나 먹을지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셰프님한테 잘 보이면 이런 서비스도 생기고요. 진짜 완벽합니다. 완벽해. 와. 요즘 한국에서 되게 핫한 우대갈비죠, 우대갈비.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끝도 없이 나옵니다. 고기는 무제한으로 달라는 대로 줍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절을 잘해야 하죠. 다음 차례로 토스카나 고기 요리의 하이라이트, 티본 스테이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Grazie di essere qui e benvenuti all'officina della bistecca! 아니,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이게 다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에너지가 너무 좋은데요. 이제 갑니다. 티본 스테이크.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 고기 본연의 맛을 살린 정통 토스카나식 티본 스테이크입니다. 이탈리아 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식당은 뭐 고기야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좀 따뜻함이 있죠. 이렇게 매력이 뭐냐면 한 테이블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좀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 이탈리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고 잔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이 식당 최고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너무 맛있고 행복하고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다시 꽃의 도시 피렌체로 돌아왔습니다. 두오모의 돔이 완성되던 15세기 피렌체는 당대 천재들의 뜨거운 각축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도시를 무대로 예술혼을 펼쳤고 곳곳에 빛나는 자취를 남겼습니다. 야, 여러분 이 청동 문 좀 보세요. 이 청동 위에 금을 입혀서 만든 문인데 이 작품은 로렌초 기베르티가 27년 동안 만든 문이거든요. 여기 저같이 지나갔던 남자가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국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문을 천국의 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1970년대 제작된 모작이고요. 진품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서 조금 걸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피렌체 두오모 성당 뒤편에 나와 있는데요. 이 뒤편에 정말 보석 같은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뮤제오 델 오페라 델 두오모, 두오모 박물관입니다. 2015년 개관한 두오모 박물관에서는 피렌체에 살다 간 천재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문이 그 유명한 천국의 문, 오리지널 원본입니다. 확실히 원본이 주는 감동은 남다르네요. 로렌초 기베르티는 1425년부터 1452년 27년 동안 이 문 하나를 만드는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서 속 10개의 이야기가 놀랍도록 정교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40대에 시작해 70대가 훌쩍 지나 천국의 문을 완성한 기베르티. 이 걸작은 그의 아들을 비롯한 당대와 후대 예술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피렌체의 수많은 예술이 탄생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문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 공모전에 함께 참여했던 인물이 브루넬레스키입니다. 그 브루넬레스키는 기베르티한테 패하고 로마로 여행을 가고요. 그 로마 여행에서 판테온을 보고 이 두오모 성당 돔을 완성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을 만들 때 함께 참여했던 조수가 도나텔로입니다. 도나텔로 이 조각 세계에 또 많은 영향을 끼쳤겠죠. 그리고 도나텔로의 영감을 받은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까지 이 문 하나에서 피렌체의 예술가들이 생명을 공급받았던 곳입니다. 이 박물관에서 꼭 감상해야 할 또 하나의 작품, 노년에 접어든 미켈란젤로가 조각하다 멈춰버린 미완성 피에타입니다. 그의 초기 피에타에선 볼 수 없는 인간적인 고뇌가 느껴지는 작품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에타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일평생 3개의 피에타를 만들었거든요. 20대 때 만든 피에타가 가장 유명하죠. 나 조각 잘해, 나는 성공하고 싶어 하면서 자신의 모든 기교를 다 쏟아 넣었던 피에타가 바로 베드로 성당에 있고요. 그리고 이 피에타는 60대에 만들기 시작해서 70 정도까지 만들었지만 결국은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피에타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예술가가 자신의 무덤을 장식하기 위해서 만든 피에타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피에타가 아니란 말이죠. 삶의 끝자락에서 위대한 예술가가 마주한 건 결국 예술의 공허함이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예술의 덧없음을 노래했지만 그가 살다 간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여행자는 다른 말을 떠올립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도시만큼 그 말이 잘 어울리는 곳이 또 있을까요? 피렌체 예술의 길고 화려한 연대기를 볼 수 있는 곳, 우피치 미술관으로 갑니다. 아르노 강변을 이렇게 걷다 보면요, 오른쪽에 르네상스 예술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우피치 미술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피렌체를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융성했던 예술과 학문, 논리와 사상, 그 모든 르네상스의 주역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 작은 도시에서 정말 1000년마다 500년마다 태어날까 말까 하는 천재들이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베네치아는 세상의 다른 곳, 로마는 영혼의 도시라면 피렌체는 천재들의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 발 아래에 지구본이 있고요. 천체만원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천체만원경을 가지고 목성의 위성을 발견하면서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 지동설을 주장했던 그 위대한 천문학자,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피렌체에서 태어났었고요. 네, 그리고 피렌체의 공무원이자 외교관 활동을 했던 니콜로 마키아벨리, 바로 그 유명한 군주론의 저자도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를 넘어서 이 유럽의 예술가들이 가장 존경하는 시인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단테 알리기에리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테가 특별한 이유가 이 단테의 소설들은 당대의 라틴어가 아닌 이탈리아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탈리아어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인물이죠. 제가 사랑하는 미켈란젤로도 당연히 한 자리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하면 꼭
손꼽히는 남자 아닙니까? 바로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위대한 천재의 얼굴도 볼 수 있고요. 이 수많은 천재가 이 피렌체에서 태어났던 이유, 뭐 땅이 좋아서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두 명의 남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천재 끝에 이 두 남자가 서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메디치 가문이 존재하게 했던 남자죠. 이 코지모 베키오, 이 국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코지모 베키오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의 손자, 이 사람은 위대한 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로렌조 일 마니피코, 이 로렌조. 이 로렌조가요, 당대 미켈란젤로를 자신의 자식들과 함께 식탁에 앉히면서 인문학적 소양을 가리키게 했습니다. 피렌체의 보물창고, 우피치 미술관에서 아르노 강변 방향으로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베키오 다리. 고대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이 다리는 14세기에 지금의 모습으로 재건되었습니다. 피렌체 여행자라면 한 번쯤은 건너게 되는 다리죠. 여기가 베키오 다리입니다. 베키오란 뜻이 이제 올드, 오래된이란 뜻이거든요. 그냥 번역하면 말 그대로 오래된 다리란 뜻입니다. 다리 위에 늘어선 아름다운 보석상들. 옛날엔 푸주간이 가득했던 자리입니다. 상인들이 도축하고 난 오물을 강물에 그냥 버리는 바람에 앞치가 진동했고 결국 도시 환경을 해치는 푸주간들은 다리에서 모두 쫓겨났습니다. 이 다리가 금세공업의 다리가 되면서요, 금세공업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장인 벤베누토 첼리니입니다. 피렌체는 길고 치열했던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아름다움을 열망했던 도시입니다. 시뇨리아 광장은 피렌체라는 도시가 그리고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추구했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보여주는 곳입니다. 피렌체 창가를 지필했던 레오나르도 브루니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불면의 신이시여,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도시에 필적할 만한 웅변력을 제게 주십시오. 혹시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이 도시를 찬양하는 데 필요한 열정과 희망을 제게 주십시오. 그 어느 도시도 이 피렌체보다 빛나고 영광스러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렌체의 역사 속 또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다양한 인물들이 광장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모두 피렌체를 대표하는 조각가들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광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조각이 바로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윗 조각상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의기양양한 순간이 아닌 그 직전의 긴장을 담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의 특징 아닙니까? 폭풍 전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게중심을 살짝 옮기면서 돌을 멀리 힘차게 던질 준비를 하고 있고 오른손에는 그 돌이 쥐어져 있습니다. 핏줄이 장난이 아니죠.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이 돌이 빗나가면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 긴장감 속에 걸어오는 이 골리앗을 정말 죽일 듯한 기세로 노려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압권인 작품이죠. 꽃의 도시 피렌체,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번 여정은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이탈리아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언젠간 그 여행길에서 여러분과 같은 풍경 속에 머물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제게 캄보디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라고 하면 바로 순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So far, waiting for
같이 궁금한데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처음 보는 마을이에요. 해맑은 미소를 간직한 사람들과 지낼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너무 설레입니다.